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실시된 수많은 매스미디어 효과 연구죠. 그래서 이 글은요, 그러니까 매스미디어가 뭔지는 알 거야. 그 대중매체라고 하는 것, 뭐 신문, 텔레비전, 주로 신문, 텔레비전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매스미디어는 요즘 나오는 유튜브 이런 거 아니야. 오로지 신문하고 텔레비전 생각하면 돼요. 신문, TV, 라디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한테 어떤 효과를 끼치겠지?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냐? 그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효과 연구의 결과를 살펴본 거야. 연구를 한 겁니다. 시기에 따라 효과의 크기가 다르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아마도 시기가 나올 거고요. 예를 들어 A 시기에는 매스미디어 효과가 이만큼이다. B 시기에는 요만큼이더라. 이런 식으로 달라지더라 하는 거야.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매스미디어 효과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 배경에는 다르단 말이에요. 때에 따라 매스 영향력 자체가 확장 또는 축소한 까닭도 있지만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매스미디어 자체의 영향력은 이만큼. 매스미디어 자체 영향력은 이만큼. 왜 줄어들었느냐?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러니까 매스미디어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거지 같은 매스미디어가 나온다거나 그럴 때는 자체가 줄어드는데 대충 했지만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 이게 과연 뭘까를 따져보자고 한 거야. 효과가 크기가 달라지는 거는요. 연구의 기본 가정과 연구 방법이 달라서 효과의 크기가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노란색이 뭐냐? 기본 가정. 아마도 이렇겠지? 혹은 연구 방법.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볼까? 요거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담으로 하면 그런 겁니다.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하게 자꾸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지. 그러면 요 A 시기는 매스미디어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보는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큰 쪽으로 연구를 하는 거고. 요 B 시기는 매스미디어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하니까 연구 방법 자체도 매스미디어가 안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하는 거고. 니네 그 주로 문과잖아요. 인문 계열은요. 뭐 인문학 쪽이나 아니면 사회학 쪽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는데 이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과 쪽 공대나 아니면 자연과학대학 쪽보다 좀 더 편향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쳐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내가 어떤 설문을 했다. 근데 문항을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잖아요. 1번 학교가 좋다. 예를 드는 거야. 2번 학교 매점이 좋다. 3번 학교 운동장이 좋다. 그렇게 하고 내가 이 척도를 하잖아. 매우 좋다. 여기 나오냐? 여기 나오냐 안 나오냐? 어디까지 나오냐? 여기 학교가 좋다까지 나오냐? 한 이쯤 나오지. 됐어. 여기는 없어도 돼요. 매우 좋다. 좋다. 적당히 좋다. 그럼 내가 이거 끌고 갈 수 있죠? 어떻게? 학교가 딱히 좋은 건 아니야. 근데 고를 게 없어. 그럼 여기 100명, 1명, 1명. 학교 매점이 좋다. 100명, 1명, 1명. 운동장이 좋다. 50명, 40명, 12명. 결과 뭐예요? 요즘 학생들은 학교를 좋다고 한다. 왜? 학교가 좋아. 어쨌든 적당히 좋아. 좋아. 학교 매점이 좋아. 어쨌든 학교야. 운동장이 좋아. 어쨌든 학교야. 결과는 뭐예요? 요즘 학생들은 학교를 매우 좋아한다. 라고 평가드릴 수 있죠. 자, 이런 거. 인문학 쪽은 이게 좀 세요. 자연과학 쪽도 세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건 요거 때문입니다. 가정과 연구 방법.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초기 연구에서는
1920년대 이른바 탄환 이론이 처음으로 대두되었다. 지금 저기 시기 A라고 한 게 20년대야 사실은. 이때가 20년대예요. 1920년대. 그럼 미리 밑에 먼저 볼까요? 다음 단락 봐봐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효과 연구들은 그래서 요 B 시기가 2차 대전 이후 그럼 요거는 20년대부터 40년대까지겠죠. 그 다음에 다음 단락 먼저 봐. 이후 학자들은 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글은 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C는 그 이후. 그래서 요거 아마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요런 식으로 글을 서술하는 방식을 뭐라 그러죠? 시대순으로 하는 걸 통시적이라고 하지. 그래서 어떠한 흐름을 읽는 데는 통시적 방법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 5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금방 고를 수 있어요. 아닌 건 이따 얘기하겠지만 답은 5번에 4번밖에 없죠? 답은 4번이에요. 1, 2, 3, 5는 이따가 얘기할게요.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이제 A식이 먼저 볼게요. 자, 요때는 탄환 이론이에요. 총알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총알을 맞아본 적은 없지만 영화에서 본 적은 있잖아. 사람 총 맞으면 죽는 경우 많이 있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뭐가? 매스미디어가. 총알을 맞는 것처럼. 아, 영화와 라디오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모두 포함되어야 되느냐? 영화입니다. 영화. 선생님, 영화가 미디어인가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엔 미디어였다고.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텐데 예전에 영화관에서는 시작하기 전에 뭘 틀어주는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 영화를 보기 전에 뭐였더라?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10분 동안 대한 뉴스라는 걸 틀어줘요. 무슨 뉴스 같아요? 여기선 선전이라는 말을 써야 돼. 광고가 아니고 선전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근데 자화자찬격인 그런 내용만 선전하는 거. 선전은 가장 대표적으로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혹시 안 알고 있나? 여러분들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이거 기가 막히게 활용 잘한 사람. 히틀러는 말고 그 아래에 있던 게벨스라는 사람이잖아요.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이게 탄환 이론이 나온 거는 거의 요게 결정을 이루었다고. 사람들이 자꾸 홍보를 하니까 넙죽넙죽 받아들였다고. 그게 탄환 이론이에요. 보세요. 많은 연구들은 매스미디어가 사람들의 태도나 의견을 쉽게 변화시킬 정도로 힘이 막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탄환 이론이 뭐냐? 핵심은 뭐냐? 사람들의 태도, 의견을 쉽게 변화시킨다요. 요거 좀 잘 기억해. 요거 되게 중요한 거야. 요게 핵심이에요. 태도나 의견을 쉽게 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나 라디오를 보면 금방 넘어가는 거. 자, 어디 가서 뭐 합시다. 그럼 다 같이 뭐 하는 거. 책 읽읍시다. 다 책 읽는 거.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을 우습게 본다는 이야기 똑같아요. 내가 단순하게 몇 개 이야기하면 그런가? 그러니까 결국 대중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의견이 탄환 이론. 실제로 그때도 그랬고 그게 히틀러 나치 쪽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볼게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는 등 영화라든지 각국의 선전활동이 많은 효과를 발휘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어쨌든 근거는 있어요. 실제로 많이 바뀌긴 했던 것 같아. 근거가 있다고. 수용자들은 영화나 라디오가 전하는 선전 및 설득 메시지에 중요한 거 획일적으로 반응했죠. 획일적으로 반응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생각 안 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획일적 반응이었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하지 않고 넙죽넙죽 그런 거구나. 유태인 다 나쁜 놈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머리에 박혔다는 이야기야. 매스미디어가 의도한 대로 기존의 태도나 의견을 쉽게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총알을 맞는 것 같다 해서 탄환 이론이에요. 그 다음 단락 보죠.
제2차 대전 이후 효과 연구들은 탄환 이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진짜?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요 A하고 B의 관계는요. 이렇게 가는데 의문이라거나 문제 제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탄환 이론과 여기에 나오는 이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없으면 이게 없는 거니까. 메시지 소효과 이론 또는 제한 효과 이론이라고 말을 한다. 하나만 쓸게. 칸이 없으니까요. 이미 나와 있지?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제한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럼 근거가 뭐냐? 매스미디어의 효과가 그다지 강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매스미디어 설득 메시지가 정보를 전달, 인지시키는 데는 어느 효과를 보이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보이긴 합니다. 기존의 태도를 바꾸는 데에는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기존의 태도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이유를 두 가지 차원에서 찾는다. 하나는 기존의 태도, 가치, 성향, 신념 등의 수용된 개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 신문이 예전 같지는 않은데 좌우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한쪽의 극단은 조선일보고 한쪽의 극단은 한겨레잖아요. 이쪽에 속하는 사람이 이거 읽으면 하나도 믿지 않아. 쟤는 또 다 조작하는 거야, 다 뻥치는 거야, 다 거짓말이야 하는 거고. 이쪽을 보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이쪽을 우연히 보게 되면 저건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뭐 이렇게 뻥이야, 좀 가짜야, 조작이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기존의 태도, 가치, 성향, 신념 등의 개인적인 심리적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일치하면 받아들이는 거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거부하는 거지. 그러면 매스미디어는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더 강화는 해주는데 내가 만약에 이쪽이다. 요거 읽었다. 역시 그렇지. 강화는 해주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고요. 근데 내가 뭔가 바뀌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첫 번째.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요. 수용자가 처한 사회적 위치와 수용 신념 아니 됐고 사회적 위치와 수용자가 타인들과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성격에 따라 매스미디어 효과는 차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국무총리하고 되게 친하다고 칠게. 예를 들어봐. 되게 친해요. 알고 봤더니 우리 막 삼촌이고 막 그렇다고 쳐봐요. 그러면 신문에서 지금 총리를 막 욕해. 그럼 니네가 그거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거의 받아들이기 않습니다. 왜? 난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진면목이랄지 모르겠지만 대충 안단 말이야. 믿지 않는다고. 요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들과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에 따라 차별성을 가진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여기요. 여기 요쪽입니다. 요쪽. 그 이후에 정확한 시기는 몰라요. 안 나왔으니까. 매스미디어 영향력이 미약하고 제한적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는 요거 얘기하는 거야. 분필이 파란색으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 입장에 따르면 매스미디어는 분명히 제한적이란 말이지. 연구자들의 생각은 이쪽이에요. 매스미디어는 분명히 제한적이다. 입증했죠? 근데 웃긴 거는요. 그 다음 봐봐. 매스미디어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경험적인 연구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중들이겠죠? 매스미디어가 사회문화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할 것이라고 믿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연구자들은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강한 믿음을 가져요. 뭐라고? 이쪽에 가까운 믿음을 갖는 거야.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믿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증명한 거는 효과가 별로 없는데 대중들은 그렇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그게 시대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치는 일이 대단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에 학자들에게는요. 매스미디어의 소요가를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연구가 잘못된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잖아. 이게 증명을 했지만 잘못됐는지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된 건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돼야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명확한 대답이 필요해져.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학자들은 결국에는 양쪽 모두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뭔 소리예요? 모순이잖아요. 자, 이제 잘 들어봐요. 언뜻 듣기에 이러한 해결책은 매스미디어 효과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모두 인정한 모순인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학자들은요, 매스미디어 효과 개념에서 다르게 쓰면 이해한다. 자, 봐봐.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효과랑요, 그 다음에 있을까? 매스미디어 효과가 강하다. 요게 요 믿음, 여기 요거. 와, 분필 소리 잘 들린다. 박태일 선생님이겠지? 저 정도는? 하나씩 이쪽 갑시다. 자, 요 효과랑 이 효과는요, 다른 말이에요. 그렇게 치면 이제 모순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들어봐. 연구자가 이야기하는 이 효과가 없다라고 할 때 이 효과는 짧은 기간의 효과. 사람들이 믿는 좀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 입장에서의 효과. 그러니까 다 맞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읽어볼게. 자, 매스미디어의 소효과를 준 연구의 효과 개념은 단기간 내에 심리적 상태에 나타나는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매스미디어 효과가 어느 강력한 것이라고 보는 연구 입장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도 나타나는 수요자의 사회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로 정의하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내 태도가 바뀌는 건 아니야. 근데 장기로 보면 슬슬 바뀌어 가더라. 그러니까 양쪽 다 맞는 거죠. 짧게 보면 큰 영향이 없어. 그런데 길게 보면 영향이 있더라. 하지만 탄환 이론만큼 강력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 태도나 의견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닌데 지내고 봤더니 어느 순간 봤더니 변해 있더라 하는 게 지금 연구자들의 생각입니다. 장기적 누적적인 매스미 효과의 연구에 관점을 둔 학자들은요, 분석 단위를 이제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 확장을 했거든요. 문화 영역 확장하고 효과 영역에서 초점을 봐요. 아까 계속 얘기한 게 여기 있잖아. 태도나 의견을 쉽게 변화한다. 여기도 태도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태도, 의견 쪽이야. 근데 이제 최근에 있는 연구자들은 어디에 생각했느냐? 인지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죠. 저것들이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딱 요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장기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더라 하는 겁니다. 내용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아주 쉬운 것도 아니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5번. 매스미디어 순기능, 역기능 같은 건 다 없어요. 2번. 종류 설명 안 하고요. 특징 당연히 설명 안 하고요. 3번. 절차 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5번. 올바른 방향 제시 이것도 없죠. 그냥 소개만 할 뿐이에요. 이런 게 옳다 이런 거 하지 않아. 그러니까 5번에 1, 2, 3, 5는 다 엉터리야. 다 지우면 돼요. 6번. 알 수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일치 문제죠.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들은 때로는 상호 교류를 통해 절충을 내놓게 한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상호 반대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탄환 이론, 소요가 이론 이것도 반대되는 것 같지만 이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해서 상호 교류해서 절충안을 내놓은 게 아니지. 상호 교류 아니고요. 절충안도 아닙니다. 선생님 두 개 합친 거 아니에요? 합친 거는 맞는데 절충을 한 건 아니야. 달라요. 모순이 발생해서 그거를 설명하는 것 뿐이지 절충안까지는 아니야. 2번.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일반 통념 일치인 경우도 있다. 이게 답이죠. 어디에? 여기에? 여기 있죠. 이게 문제 6번에 2번. 그래서 정답 6번에 2번. 3번.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보다는 연구 방법의 종류가 연구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 이거 처음에 얘기했는데 연구 방법에 따라서 맡기는 건 맞긴 해요. 맞긴 하지만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를 언급한 바도 없고 둘을 비교하는 것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안 돼요. 4번. 연구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요거죠. 기본 가정과 연구 방법이 다른 거지 학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는 모릅니다. 언급 안 했잖아요. 5번. 기존의 연구 결과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분석 단위를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거 마지막 단락에 확장 얘기는 나오긴 하죠. 근데 나오는 건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방향이 확장된 거지 원인과 결과 개념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죠. 연구 결과를 비판을 하려면 확장해야 한다. 아니야. 원인 결과 아니고요. 조건도 아닙니다. 헷갈리지 맙시다. 2번이에요. 자, 7번. 기억은 탄환 이론, 니은은 소요가, 제한 효과 이론. 1번. 둘 다 개인의 태도 변화 인식하였다. 맞죠? 여기. 태도. 그래서 써놓은 거야. 요게 7번에 1번의 근거.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수동적, 맞지? 멍청하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따라온다. 이게 근거야. 획일적 발음. 3번. 매스미디어 설득 메시지가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반응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시하였다. 자, 답이 3번인데 혹시 니네 왜 3번인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4번 3번이에요. 뭐가 틀렸을까? 어디에 X표를 쳐야 될까? 매스미디어의 설득 메시지가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수용자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시하였다. 뭐가? 기억이. 니은은 없다. 3번은 그 얘기잖아요. 7번에 3번이 틀린 이유를 정확히 얘기하면 참 좋은데 뭐가 문제일까? 왜 틀렸을까? 4번은 맞죠? 니은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5번 니은은 제한이 나타난다. 맞잖아. 다 얘기했잖아요. 칠판에 안 썼지만 답은 3번이야. 어디에 X표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어려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쉬우면 내가 얘기했을 거야. 그거를 찾아내면 여러분들 연습이 좀 된 거고 독해가 좀 잘 되는 거고. 자, 7번에 뭐가 문제일까요? 매스미디어, 설득 메시지, 내용, 반응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시했다? 안 했다? 기억, 니은과 달리? 정답은요? 정답은? 여기 X표 치면 돼요. 그럼 왜 이게 틀렸을까? 잘 들어. 헷갈리니까 잘 들어요. 선택지 3번 얘기는요. 어쩌고 내용에 따라 수용자의 반응이 달라지는지에 관한 얘기 아니냐? 내용에 따라 여러분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본문을 보면 눈을 씻고 봐도 내용 이야기는 특히나 탄환 이론과 소요가 이론에서는 언급하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용 때문에 넘어가고 안 넘어가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7번에 3번은 내용 때문에 반응이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억에도 없고요. 니은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헷갈리게 만드는 선택지야. 7번에 틀린 이야기는 그 내용 때문에. 자, 마지막 8번 볼게요. 보기에 대한 디귿의 반응이잖아요. 이렇게 바꿔도 돼. 잘 듣고 그대로 바꿔봐요. 보기를 보고 난 뒤에 디귿이 할 만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렇게 해도 똑같아요. 그게 더 명확할 거야. 보기를 보고 난 다음에 디귿이 보일 만한 가장 적당한 반응은. 그러면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 돼요. 디귿이 보기를 보면 정확히 이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것 봐라. 어쨌든 바뀌지 않느냐.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보면 디귿이 자기의 근거 삼을 만한 얘기로 삼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디귿의 뒷받침 근거야. 왜 뒷받침 근거냐? 보세요. 196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논제들이 매스미디어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취급한 논제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유권자의 생각이 매스미디어 영향을 끼쳤는지 매스미디어가 유권자 영향을 끼쳤는지는 전혀 관계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어. 단지 뭐예요? 어쨌든 뭐예요? 유권자의 생각이랑 매스미디어의 보도랑 일치하죠?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뭐라고 하면 돼요? 봐라. 어쨌든 일치하는 걸 보면 이렇게 줬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반대도 가능하죠. 아니야. 유권자가 여기에 영향 끼친 거 아니야? 그래. 요 보기는요. 누가 봐도 써먹을 수 있는 뒷받침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니네 어느 쪽으로만 가면 돼요? 요쪽으로만 가면 돼요. 그래서 몇 번이에요? 4번 잠깐 봐. 유권자들로 하여금 무엇이 주요 논지인지 알게 하는 영향을 끼쳤으므로 맞죠? 매스미디어 보도가 유권 영향을 끼쳤으므로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이걸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가는 거야. 1번이요. 봐봐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이미 틀렸잖아. 그쵸? 그 다음 2번. 유권자들이 의견을 바꾸었으므로.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통해 바꾸었다는 건 너무 같지.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3번. 유권자들이 논제에 대해 직접적 반응했다. 이것도 보기에 안 나오고요. 5번. 무엇에 대해 생각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태를 가도 유도하였으므로. 이것도 보기에 없습니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2번, 3번, 5번은 보기를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일찌감치 제거하면 돼요. 1번 내용이 반대죠. 그래서 4번 4번이야. 이런 식으로 풀면 되죠. 자,